안녕하세요. 이용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상인 조직 강화와 시장 활성화 방안, 상점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상인 조직을 만들고 상점가로 등록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가 되거나 전통시장이 되거나 상인 조직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각계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를 하면 장사가 매우 잘 됐어요. 그런데 시장이 변화가 되고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즐기고자 하는 문화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물건만 있으면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물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만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등소이하게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동일한 제품들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음식, 내가 만드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옷, 내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곳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됐죠.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을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될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상점가에 왔을 때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이제 고시촌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되었지만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고시촌에 대한 명성이 점점 이제 쇠락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면해져 있는 위급한 상황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상점가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이제는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가게라든지 장사가 매우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서 이제는 지방에 내려가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음식을 파는 그러한 식품점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한 3만 명 되는 도시에 외국인이 3천 명, 5천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품들도 파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직면해서 우리도 변화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관악구에서도 이렇게 상인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 상점가라고 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 상인회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상인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 조직을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이 활성화된 곳 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을 잘 강화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호서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다양한 부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상인 조직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하는데, 상인 조직의 올바른 이해로 따지면 상인 조직이란 무엇인지, 상인 조직의 원리가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상인 조직에서의 리더자의 역할은 어떤지, 상인 조직의 참여 이유가 왜 그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살았을 때 인간입니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서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점가에 고시촌에 있는데 가게들이 나 혼자만 있다. 그럼 장사가 엄청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점가가 있으면 그 상점가에 가게들이 비슷한 가게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세탁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이 모여 있어야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인 조직이 안 됐을 때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 협력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가게는 내가 정리를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인 조직이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규칙을 정해서 서로 간에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갈 때 상인 조직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를 열심히 하지만 옆에서 누가 장사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면서 하면서 서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인입니다. 상인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장사를 하려면 고객이 와야 됩니다. 고객이 와야 되는데 이 고객을 어떻게 오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 혼자 장사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물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물건이 넘쳐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많이 늘어난 이런 물건들을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하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온라인에 들어가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맛집, 품질,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 이런 거를 온라인상에서는 바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가서도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해서 온라인을 안 한다? 그렇지 않죠. 식당은 맛있으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서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꺼려하죠. 그리고 이게 벌써 1년이나 넘게 지나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졌어요. 아, 집에서 시켜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거는 이 물건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팔 거냐. 그런데 파는 방법은 이제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혼자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인 조직을 강화해서 상인 조직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아주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직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회와 함께 생활하고 상인회를 떠나서는 독립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매출의 증대와 경영 활성화 그리고 자신의 사업은 물론 시장 전체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상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전통시장 및 또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이제 보면 이제 상인회를 상인회가 뭐가 필요해?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인회에 회원에 가입을 하면 상인회의 모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회원들이 서로 간에 정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죠. 규칙을 잘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거도 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발언도 하고 의사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긴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을 서로 지켜야 됩니다. 뭐 회장이라고 임원이라고 해서 안 지키고 회원이라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했으면 같이 다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인회가 결속이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사업비를 같이 분담해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조직되면 임원회만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더와 관리의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의 용어로 쓰는 데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빌딩의 관리사무실, 주차의 관리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장에서 활동하는 치어 리더라고 이야기하죠.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을 리드하는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Y팀, K팀 선수가 Y팀에서 K 선수가 경기를 잘했을 때 잘 리드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부분의 변화와 창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조직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조직원들에 대한 마음이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리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향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정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을 말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힘을 말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휘와 통솔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권력, 권위, 권위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권력, 권위주의는 좋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상인 조직에 참여 이유는 상인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보면 나는 별로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 많이들 가입을 하셔서 이제 상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상인에 참여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그 상인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협동심을 통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라든지 네가 했냐, 네가 했다 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여러 가지 시너지가 적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면 시너지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5인일 때보다 60인일 때의 시너지 효과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자 다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합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줘서 서로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1대1 면담을 통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혁신의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1단계는 긴박한 상황을 조성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제 긴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생존 게임이죠.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 연합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하는 곳과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 임원단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근데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혁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4단계에서는 알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예상해서 그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미리 제거하거나 대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6단계는 단기적인 성과를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개선된 사항을 공고히 해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런 조직 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정착을 시키면 그 조직이 혁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필요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연탄집이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지금은 도시가스가 나오고 하면서 어려워졌죠. 많이 문을 닫았죠. 솜틀집도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카시미로 이불집이나 다양한 대형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라지게 됐죠. 주판이 전자계산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주판이 사라지게 되는, 주산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길었지만 점점 줄어서 지금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3년 이내에 90%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상권도 15년 안에는 실패할 수 있고 상권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거는 예전에는 마차 경주가 있고 지금은 폴로 경주가 있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단선주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막 속도를 내고 전방위로 쭉 가고 노력과 생산성, 그 다음에 추진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넓은 경기장에서 전후반 넓은 시야에서 전략이 필요하고 팀워크가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가격 결정권도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우선은 조직이 되어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도 서로 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 팀워크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문화를, 상권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